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팔자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그야말로 집요하게 은근과 끈기로 옥황상제를 설득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전편을, 오는 토요일에 후편을 탑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관상을 아주 잘 보는 재상이 있었다. 슬아에 아들은 없고 딸만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자식이 없을 상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딸은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재상은 남모르게 소갈이했다. 내 딸은 팔자에 자식이 없는데 팔자에 자식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재상은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팔자에 자식이 없는 신랑감을 찾아 틈만 나면 길을 나섰다. 하루는 해도 기울고 해서 어떤 주막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마침 주막 주인이 밥상 나르는 일꾼을 불렀다. 여보게 상도령. 그러자 어떤 총각 하나가 예.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면서 들어왔다. 재상이 방에 앉아서 무심히 녀석을 내다봤는데 어렵소. 상을 보니 자식이 없었다. 게다가 총명한 기운이 넘쳐났다. 됐다. 못 배운 것은 가르치면 될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야 내게 돈이 쓸 만큼 있으니까 챙겨주면 될 것이다. 신분이야 세탁하면 되지. 양반 뼈다귀가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 그게 그거지. 우리 딸 연부는 저놈이다. 재상은 저녁밥을 먹자 상 도령을 불러다 앉혀놓고서 물었다. 자네 본관이 어딘가? 본관요? 녀석이 약간 얼떨떨한 표정이더니 대답했다. 성은 김가입니다. 본관은 광산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름은 득구입니다. 득구. 얻을 득자에 끌 구자라고 합니다마는 쓸 줄은 모릅니다. 그래. 자네 나 따라당길 생각 없나? 따라다니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심부름 하라는 거지. 내 옆에서 여러 가지 일도 좀 배우고. 그 말을 듣고 김 총각이 가만히 생각해봤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것 보니까 귀인이 아니면 부자 같았다. 똑같은 남의 집살이를 하더라도 주막집 심부름꾼보다야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답했다. 거두어만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자네 글은 좀 배웠느냐? 글은 배운 적 없습니다. 조고여생으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글을 배웠겠습니까? 글 배운 게 없다면서 녀석. 조고여생이라고 턱 하고 문자를 써서 대답했다. 재상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너 내가 서당에 보내줄게. 이제부터 글 배워라. 녀석은 사는 게 고단해서 미처 글은 배우지 못했지만 원래 영특한지라 하늘 천하고 하늘을 가리키면 하늘 밑에는 반드시 땅이 있을 것이라 유추하고는 따지까지 생각해냈다. 그래서 대감한테 귀염을 많이 받았다. 득구는 보통 10년은 걸리는 사서삼경을 3년 만에 통달했다. 됐다 싶었던지 어느 날 재상이 말했다. 내 사위가 되는 게 어떠냐? 이건 뭐 도대체 얘기할 수가 없었다. 애초에는 대감 심부름이 술집 심부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계산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글을 배운 데다가 딸까지 주겠다니 언감생심이었다.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글 배우려니 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배우고 장가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따님을 주신다고 하시고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알았다. 목숨까지 바칠 것은 없고 뒤통수만 치지 마라. 재상은 혼례를 올리고 신방을 치른 다음 날 아침 내외를 부르더니 사실을 털어놓았다. 너희 부부는 평생에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 가지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라. 너희 부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내가 재산을 떼어주마. 너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누구 앞인데 다른 대답을 하랴. 예, 알겠습니다. 자식이야 두든 못 두든 간에 자기 팔자지만 대답도 꿀떡같이 예라고 했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는 주막집 심부름보다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시작했지만 인제 웬만큼 글을 배웠고 분에 넘치는 아내까지 얻었지만 자꾸자꾸 자식 생각이 났다. 그래서 아내 손을 꼭 잡고는 말했다. 장인어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요. 하지만 정해진 팔자가 어디 있겠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하다 안 되면 그때 그만두면 되지 않겠소? 시집을 오고 보니 부친은 멀고 신랑은 가까웠다. 게다가 매일 밤 같이 지내니 누구 말을 듣겠나. 뻔했다. 득구가 그동안 배운 티를 내느라고 아내에게 말했다.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어둠에서 풀린다고 하오. 사람은 인시에는 잠에서 깨어나니 이것은 천지의 이치라고 하는군요. 정성을 들여 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는 하늘의 섭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들었소. 부부는 인시에 집 뒷곁에 자리한 샘터에 갔다. 샘에서 찬물을 떠와서는 백자에 담았다. 장독대에다 단을 만들어 놓고는 백자에 담은 청수를 단 위에 놓았다. 그런 다음 꿇어앉아 천지신명에게 제를 지냈다. 매일 새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편단심으로 부부는 기도했다. 물론 사랑도 열심히 했다. 100일을 지내고 200일을 지내고 300일을 지냈다. 그런데 300일이 지난 어느 날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났다. 너희들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러니 헛된 힘을 쓰지 마라. 놀라 꿈에서 깬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당신 꿈에도 설마 하니 당신 꿈에도? 실망한 젊은 부부는 껴안고 울었다. 그렇게 울다가 득구가 두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부모님이 내 이름을 득구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소. 예, 무슨 뜻인지요? 내 이름이 득구 아니오? 얻을 득자에 연장 구자. 연장이 무엇이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연장 아니오. 이 말은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겠소? 우리에게는 은근과 끊기가 필요하오. 계속합시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찬물 한 그릇으로는 안 되겠소. 예, 그게 무슨 말인지요? 천지신명에게 정성을 좀 바치자는 말이오. 뇌물 아니 예물이 필요하오. 장에 가서 제철 채소나 과일을 좀 사와야겠소. 돈 아끼지 말고 제일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사와야겠소. 청수만으로는 안 되겠소. 예물까지 같이 올려야겠소. 옥황상제님에게 부담을 팍팍 줘야겠소. 먹고도 입을 싹 닦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그렇게 부부는 천재를 계속 지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다. 어느 날 새벽, 그날도 꿇어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척 갈라지더니 무지개가 자기네 지붕으로 뻗쳤다. 구름을 타고 무슨 도깨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내려오더니 말했다. 옥황상제님께서 부르신다. 나랑 같이 올라가자. 옳거니 드디어 왔구나. 득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두 사람 다요?
아니, 여자는 빼고 남자만. 왜요? 아내를 빼면 안 가겠소. 우리 부부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듣고가 뻗대니 도깨비가 곤란한 얼굴을 했다. 구름이 세 사람 무게를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런다. 그래도 안 돼요. 에이, 모르겠다. 두 사람 다 타라. 그래서 같이 올라갔다. 하늘나라로 가니 옥황상제가 꾸짖었다. 팔자에 없는 자식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딴 사람 자식을 데려다 주면 그 사람이 자식을 못 둘 거 아니냐? 그러니 억지를 쓰지 마라. 되지도 않는 일에 너희 부부가 매일 새벽에 3년씩이나 정성을 바치니 내가 잠을 못 잔다. 상제님,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식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는 다행하게도 평생 먹고 살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일 안 해도 살 수 있으니 아이가 조금 튼튼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새끼를 낳아도 담비 털을 가졌다고 여기고 매일 담비야 담비야 하고 쓰다듬으면서 고맙게 키우겠습니다. 옥황상제가 듣고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주변을 돌아보며 물었다. 뭐 하나 여벌로 감춰 놓은 것 없냐? 없습니다. 옥황상제가 갑자기 화를 벌컥 냈다. 정말로 없나? 그러니까 사람을 점지하는 담당자가 옆에 있다가 벌벌 떨며 말했다.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만 80년 빌어먹을 팔자를 가진 비랭이에요. 옥황상제가 입맛을 쩍쩍 다셨다. 그 아이는 안 되겠구나. 은공을 갚는다고 자식을 점지해주면서 거짓팔자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주느냐? 그런데 듣고가 가만히 생각하니 거짓팔자라도 상관없었다. 그저 명만 길면 됐다. 그런데 수명이 80이라잖아. 너무 좋았다. 부부가 손을 내저으면서 상제 앞으로 나아갔다. 상제님, 저희 주십시오. 거짓팔자라도 좋으니 저희 주십시오. 하도 사정하니까 담당자가 그 사람을 데려왔다. 데려온 사람을 보니까 80년간 빌어먹는 것은 그래도 좋은 조건이었다. 골자는 두 눈이 먼 데다 코와 입은 심하게 옆으로 비틀어졌으며 다리마저도 한쪽이 아주 짧은지 심하게 쩔룩댔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편은 끝났습니다. 흥미진진한 후편은 토요일에 탑재하겠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상도령은 밥상이나 술상을 들고 다니는 하인을 말합니다. 조고여생은 어려서 어버이를 잃고 혼자 자란 사람입니다. 자신은 12시의 첫째 시로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입니다. 축시는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인시는 오전 3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비랭이는 걸뱅이 혹은 거랭이라고도 합니다. 거지의 경상도와 전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구연자는 1999년 당시 63세였던 김복환 씨입니다. 구연 장소는 충남 예산군입니다. 이때 구연한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최은식, 최진형 교수가 한국 구전 설화집 제10권을 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한 꼭지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인제대학교 김학수 기념박물관에 그림과 기사 그리고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마을신이 보호하는 우리 마을, 마을신앙, 산에 머무는 영험한 존재, 산신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이래, 관혼상제, 출생일에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치성기자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신윤복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우정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현대 풍속화가 김학수 화백의 그림, 숭례문박 옛 칠패시장, 마포 그리고 옛 서울의 뒷골목을 빌렸습니다. 123RF, 픽사베이, PNG트리, 핀터레스트,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크라우드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